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파기를 선언하자 추가 제재를 경고하며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트위터에서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두 자릿수로 밀리며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비교적 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식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구체적인 의무가 담긴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이번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넉 달째 우리나라 경제를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요. 일단 G20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1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시장에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들 많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 호조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실적 개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기준으로 엇갈리면서 지난 시장 마감됐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하고 이번 주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7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FOMC 상황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 흐름 짚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주간 기준으로 모두 1%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좋지 않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1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이슈들 나와 있나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코스피 시장 일단 뭐 한 2% 육박한 0.94% 하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아주 순조로운 모습. 결국엔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 양상이 지난주 특징 아닌 특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디커플링 양상. 과연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게 된다면요. 일단 뭐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그 일본의, 그 수출품에 대한 첨단 소재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우려감을 조금은 더 강화를 좀 확산을 시키면서 시장의 어떤 그 상승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대두가 되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 지난 3일이었죠? 경제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부진 양상,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다시금 변화 그림이 시장 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 일단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의 폭발적인 개선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의 배경이 결국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이 자체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약화 내지는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쉽사리 개선되어 가지 않기에 조금 좀 수급상에도 어려운 부분이 계속 지금 닥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그 무역 분쟁. 그리고 무역 분쟁의 갈등이 해소되어가는 그런 그림들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역 분쟁의 해소 기미, 해소 실마리 이러한 부분들이 찾아가는 반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상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약화되어지는 그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두 가지 모두 다 긍정적인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남지만 무역 분쟁의 해결 기대감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쇄시키면서 시장 전반적인 여전히 시장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시장 내 악재 호재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지난주 시장 내 주요 이슈는 뭐니 해도 업종별로 닥쳐온 어떤 그 투자 관련 센티멘트의 악화라고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업종하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악재,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미 증시 디커플링,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그리고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 약화. 호재 쪽은 역시 FOMC를 비롯해서 완화적인 통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원화의 절하가, 이제 원화가 1160원, 70원 선에서 다소간의 좀 안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조금 좀 레벨이 업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안정화 기미 양상,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떤 레벨 자체가 1160원, 11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채산성의 개선으로
시장 내에서 인식이 되어지면서 전반적인 원화 절하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거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핵심 배경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FOMC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시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만들어 놓았던 어떤 매우 핵심적인 배경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사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쪽도 머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FOMC의 7월 30, 31일 양일간에 거쳐서 개최가 될 금리 결정 그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FOMC 연내 2차례 기준 금리 인하, 점도표상으로 이제 그 시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지금 공석 2자리가 있죠. 여기에 비둘기파 인사를 지명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게 되면서 지난주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일단 우리 시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 부분에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주요 핵심 이슈가 주요국대 통화 정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분기 기업 실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 FOMC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 금주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분기 기업 실적 이에 대한 프리뷰 자체가 과연 전망치가 어느 정도나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와줄 것이냐.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뚜렷하게 딱 이거다라고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급격하게 반락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리 장세 속에서 이번 주 역시 다양한 종목 장세의 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은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통신장비 5G 쪽이겠죠. 통신장비, 그다음에 음료업종, 자동차 업종, 조선업종.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대다수가 환율 수혜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만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조선업종도 그렇고 대표적인 환율 원화 절하 에 대한 수혜 업종이 되겠습니다. 원화 절하가 그 2분기 말 6월 달 하반기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분명히 원화 하락에 대한 원화 절하에 대한 수혜 업종을 분명히 우리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업종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있을 글로벌 이벤트 정리를 해보면 크게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의회 증언이랄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9일 연은 총재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10일이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11일, 12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12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6월달 수출 동향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 영향 이 부분이 고스란히 6월 중국 수출 통계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시장의 관심, 주요 이벤트, 물가 부분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이야기는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FOMC가 과연 7월 FOMC에서 어떤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가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왜 중요하냐? 결국은 미국의 그 FOMC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간 정책 목표 두 가지, 그 물가와 고용이다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의 증시가 왜 한 0.2% 내외의 하락을 보였느냐? 결국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기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그런 투자 심리의 영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시장의 어떤 지금 성격, 그 시장의 가장 중심점에,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어떤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역으로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결국은 FOMC가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단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과연 25bp를 단행할 것이냐 아니면 50bp까지 단행할 수 있을까의 여부, 그리고 과연 FOMC는 올해 안에 금리를 몇 번 인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당 부분 미국 FOMC 통화정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미국 통화정책 부분은요, 어쩌면 향후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레벨 다운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FOMC가 과연 7월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할 것이냐, 단행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글로벌 이벤트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파월 의장의 연설일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좀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Q&A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도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부분, 그리고 의사록 발언, 지금 의사록이 발표된다라는, 회의록이 발표된다라는 점.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정도 이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증언을 했으며, 그리고 FOMC 6월달 의사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부분, 공개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 지난 주말 미국이 왜 하락하며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는 물론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고용 호조가 오히려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bp에 대한 B컷, 이 기대감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50bp 인하 가능성이 지난 독립기념일 휴장 이전 3일만 해도 시장 내에서 29.7%,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일 휴장이 지난 이후 7월 5일 장에서는 5% 내외로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위축이 되었다. 그 전망치입니다. 위축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거의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고용이 생각보다 상당한 부분 호조 양상을 보였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6월달 신규 일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000건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 증가는 5월달에 7만 2천 개에서 6월달 신규 일자리 창출수가 22만 4천 개, 무려 3배수가 넘게 6월달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자막에 나가고 있는 6월달 실업률, 기존에는 3.6%였습니다. 근데 6월달 왜 3.7% 오히려 안 좋아졌다. 우리 시청자분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업률은 안 좋아졌네? 근데 실업률을 계산하는 그 모수 자체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3.6%에서 3.7%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점. 모수가 늘어났다. 경제에 참가하려는, 그 활동하려는 참가자 수, 의지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향후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숫자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향후 경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선, 확대, 이 부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그 숫자 속에 감춰진 그런 의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6월달 고용이라는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면 FOMC 금리 인하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의 무역 적자가 8%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발표가 됐었습니다. 무역 적자는 상승했다. 무역 적자는요, 그 나라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GDP, 정부 지출에, 소비에, 투자에, 그 다음에 수출입. 수출입에 수입이 늘어나서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GDP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GDP 증가의 감행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요, 금리 인하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미국의 지난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오히려 8% 이상,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있었더니 미국 증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 반면에, 주말로 다가갈수록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 속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이 되면서 시장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었다라는 점. 그러면 7월달 FOMC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시장, 그 FOMC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결국은 시장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발표가 되게 될 것이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물가는 FOMC 금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낮은 물가 때문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가속화시켜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FOMC는 결국에는 물가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금리 정책이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치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0bp 인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7월 3일 50bp 인하 가능성은 29.7%였다라면 지난 주말 미국의 FOMC 50bp 인하 가능성은 5% 내외로 위축되었다라는 점.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10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 100%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단 이번 주 긍정적인 흐름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제가 조금 전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물가일 수 있다라는 점 이번 주는 특히나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물가와 관련된 그 관련주가 이번 주 주요 시장의 관심 업종 내지는 관심 테마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봐야 되겠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세 가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고요. 소재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의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학이랄지 아니면 철강이랄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업종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번 주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면 금리 인하의 연결고리에는 물가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물가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군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관심 업종을 좀 축약 내지는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번 7월 FOMC에서 한 번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진했습니다. 앞으로에도 발표되는 실적 개선 업종들 어떤 거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시장에서 삼성전자 지난주 발표됐던 실적 을 보면서 가장 그래도 좀 다행이었다라는 부분은 전 분기, 2분기 대비해서 한 4%가 넘는 영업이익의 개선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을 통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6.5조 원이 전 분기 대비해서 4.3%의 어떤 그 개선 보여주었다라는 점. 물론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56%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계속 4% 내외의 개선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업황 회복세가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지금 현재 시장 일단 우려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부진한 그 실적의 바닥 국면은 지난 1분기, 2분기 여기서 이제 그 3분기에 이제 확실하게 이륙을 해야 될 텐데 테이크오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좀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3분기에도 혹여나 이어질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 여전히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점. 근데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화 절하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 5월 말 원화 약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기에 그 변동성 국면을 놓고
뭐 안정화되지 않았기에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 보여졌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1150원에서 1180원 이 사이에서 어쨌든 다소간에 좀 원화 절하 분위기가 안정화 양상을 환율이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레벨 다운되어 있는 그런 원화, 달러화 대비 원화 1170원, 1160원, 1180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수출 채산성, 글로벌 시장 내의 경쟁력이 개선이 되면서 3분기 환율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만약에 3분기 환율이 지금 현재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170원에서 1150원, 1140원으로 급락하게 된다라면 환율 채산성, 수출 채산성이 이제 악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 2분기에 누렸던, 2분기에 1조해 왔었던 환율 개선 효과, 이에 따른 어떤 그 실적 개선 효과가 3분기 다시금 급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1160원에서 1170원 정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준다라면 오히려 환율에 따른 어떤 그 긍정적인 수출 채산성의 개선 양상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업황 회복이 만에 하나 반도체에 있어서 지연이 된다라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 PER 10배, 11배. 근데 업황 회복이 지연된다라면 시장 PER은 12배, 13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그 밸류에이션 10배에서 11배가 맞춰지게 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통화기조의 완화, FOMC의 관심이 이번 주는 물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물가와 인플레이션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관심 업종 유효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민감도가 높은 업종, 반도체, 소재, 은행.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5G 통신 장비, 음료, 자동차와 조선. 이렇게 좀 추스려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 관심 업종의 압축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에 또 다르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인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또 새롭게 이름이 생겨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애국 테마주입니다. 각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지난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 급하게 출장을 갔다라는 소식은 그만큼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시장을 강타했었던 일본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수출 규제 리스크에 그만큼 급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여실히 우리 시장 내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7월 4일부로 반도체 소재, 3개 소재에 대해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 바로 이제 발효가 됐죠. 중국에 이어서 일본 역시 그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글로벌 시장 내 무기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산 소재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애국 테마 관련주들 지난주 시장 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램테크 바이올로지랄 그 램테크랄지 아니면 램테크놀로지랄지 아니면 DNF랄지 동진 세미캠 급격한 그 상승 시장 내에 나타났었고요. 애국 테마주 결국은 모나미도 일본산 문구를 이제 더 불매 운동하자. 그리고 일본산 주방기구 불매 운동하자. 완구도 일본제 불매 운동하자. 이런 얘기로 이제 그 애국 테마주의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LCC
저비용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지금 현재 일본 특히나 제 주변에도요.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를 영업을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신다라는 점. 이 부분 결국은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광 보이콧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관광 보이콧 모든 것이 지금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상당히 우려감 있는 상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항공업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본 노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지금 화면에 자막을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31%, 제주항공이 25%, 진에어가 25%. 반면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상대적으로 그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항공업종 일본 노선 지금 현재 저비용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매출에서 과연 그 예약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해답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과 관련된 부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기술력으로 분명히 일본이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소제품목군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 아울러서 반도체 업종에 일단 거꾸로 좀 재고 소진, 재고 부족 이런 양상까지도 이게 장기화된다. 한 달이 넘게 진행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전개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의 급등 현상이 시장 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 과거 전고점 대비해서 한 50% 수준에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이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일조할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우르시면서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흐름 계속 뉴스 살펴보시는 그런 습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요. 금리 완화가 시장 중심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금리 완화를 정말 단행할 것이냐. 그리고 단행을 한다면 얼마나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금리 완화라는 기조는 계속 되어질 것이냐, 안 되어질 것이냐. 이에 따라서 주가, 상황, 상당 부분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밸류에이션과 시장 밸류에이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시장 밸류에이션이 과연 부담이 되는 수준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기대를 더 가져도 되는 수준인지 실적을 놓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금리 완화는 결국은 물가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것이고 물가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 IT, 소재, 은행업종 압축이 되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실적 전망치의 상향 업종, 결국은 5G 통신 장비, 조선 자동차. 근데 이 부분은 대다수가 환율 수혜주와 교집합 관련 교집합 상황에 있다라는 점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금리 완화라는 부분,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 두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환율 수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이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하셔서 이번 주 투자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마련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과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경남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낮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오는 곳을 제외한다면 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은 32도, 대전은 31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큰 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물을 많이 마셔 체온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에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온 뒤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32도, 그 밖의 지역은 31도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과 울진 23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에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9도, 부산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33도를 보이며 높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